저 뒤에 서서 계신 분들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거기 서서 계시는 것보다는 이 앞쪽에 나와서 편하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아주 깨끗하고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태풍을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태풍이 뭐 어디에 상륙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태풍이 또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북한 지역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제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북한에서는 다락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뭘 심었느냐 하면 옥수수를 심었어요. 이 옥수수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자갈, 토사 이런 것이 비에 쓸려 내려와가지고 이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상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조금 비가 와도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망친 것이 다락밭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전번 태풍처럼 또 진로를 그쪽으로 잡았는데 저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욕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예상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임해 주셔서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 다음 행사, 이쪽 행사 사정상 1시간 한 30분까지 중간에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는 10월 9일에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날 화요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10월 9일. 우리나라에서는 10월 9일 하면 한글날 말고 또 한 사건이 생각나죠. 아웅산 사건이 1983년 10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들이 폭사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10월 9일을 요즘은 아무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김정일의 테러 지령에 의해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 아마 다 쟁쟁한 분들입니다. 한병춘 씨, 김재익 같은 사람, 그야말로 수정처럼 맑은 이런 분들이 김정일의 지령에 의해서 떼죽음한 사건인데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도 다 빼버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일의 악행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이 있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국가기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더 든든하게 느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올해 4월 11일 있었던 총선의 투표 행태에 대해서 사후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50세 이상 유권자가 지난 총선 때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요새 만 19살 때부터 투표를 합니다. 19살 이상 되는 유권자 전체 중에서 50세 이상, 우리가 흔히 노장층 또는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50세 이상이 몇 퍼센트였느냐 하면은 39.6%였어요.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39.6%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원래 총선에 투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 47.7%예요. 쉽게 말하면 48%예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 48%니까 이 40세 이상 이하의 젊은 세대하고 숫자가 같습니다. 숫자가 같아요. 흔히 50세 이상은 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또 나이 구조가 약간 바뀌죠. 그래서 투표권자의 나이가 이렇게 바뀌고 하면 인구 구조도 바뀌는데 이번에는 약 40%가 됩니다.
전체 유권자의 40%가 50세 이상이고 이 사람들이 투표량이 많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투표한 사람 중에 한 50%가 50%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50세 이상이 투표자의 반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50세 이상의 분별력이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최소한 적어도 간첩이나 사기꾼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50세 이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50세 이하도 있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말이죠. 이게 왜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냐.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50대는 62.4%, 60세 이상은 68.6%였습니다. 그런데 40대는 얼마냐? 52.6%밖에 안 돼요. 30대는 더 내려가가지고 49.1%. 그 다음에 20대로 내려오면 37.9%였는데 20대 전반은 많아요. 20대 전반은 이게 부재자 투표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투표율이 45.4%입니다. 그래서 이 60세 이상은 총 투표자의 26.1%를 차지했어요. 40대는 22.2%, 그러니까 30대 17%.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60세 이상에 해당될 것 같은데 26.1%니까 40대보다도 30대보다도 훨씬 투표력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치력 이 영향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최강의 집단이에요. 표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50세 이상 되는 표를 제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지난 8월 달에 뵙고 나서 지금 다시 뵈니까 도사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론으로 이 유신의 공과라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일 관계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소강 비면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좀 보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의 결산을 한번, 중간 결산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은 게 뭐고 우리가 잃은 게 뭐냐 이런 건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영토에 가는 거니까 그거는 누가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이 가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안 가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게 누구 도움인지는 잘 확실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 도움이 될 건지 본인 자신의 인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일본 천황에 대한 약간 비판 발언이 있었습니다. 요게 일본을 자극한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외교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재밌는 케이스 스타디인데, 독도 방문보다도 일본이 발칵한 게 이 천황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황이란 말에 대해서 요새는 언론에서 일왕이라고 합니다. 일왕. 언제부터 이 표기를 하게 됐느냐면 1980년대부터 우리 언론이 일본 천황, 그럼 우리는 왕이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천황을 일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일왕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적 용어는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을 만나면 일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에도 천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용어가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언론은 일왕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천황이란 말은 그 고대부터 고대 아주 한 6세기, 7세기 요 무렵부터 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왕이라고 불리다가 대한제국 들어서면서 고종의 황제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저는 천황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천황을 뭐 일왕이라고 부르면은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외교적으로 이 호칭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호칭은 동해냐, 일본해냐, 다케시마냐, 독도냐, 또는 페르시아만이냐, 아라비아만이냐 이래가지고 호칭 가지고 아주 이게 붙으면은 이게 양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호칭 때문에 전쟁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호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때 금나라가 우리는 앞으로 청이다. 그 다음 우리는 앞으로 황제를 칭하겠다. 황제라고 불러달라고 조선 인조 조정에 요청을 했더니 인조 왕은 좀 불러주고 싶은데 그 선비들이 양반 그 관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다. 명나라밖에 없는데 태양 밑에 부모가 둘일 수는 없다. 천황이라고 황제라고 못 불러주겠다. 옛날처럼 왕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무다행인데 우리가 져가지고 한 20만 명의 분여자가 정날에 붙들려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호칭 가지고 괜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불러일으켰다.